셔터를 허리 높이까지만 올리고 몸을 숙여 지난밤의 온기 속으로 들어간다. 새벽 4시 반의 목욕탕 로비에는 보일러가 밤새 남긴 미지근한 공기가 고여 있다. 나는 지방소도시 원도심의 오래된 목욕탕에서 새벽 카운터를 본다. 굴뚝에 페인트로 쓴 탕자가 반쯤 벗겨진 40년 넘은 집이다. 어스름 속에서는 그 굴뚝의 김이 골목의 유일한 움직임이라 새벽 골목은 이 집부터 깨어난다. 서울 생활을 접고 내려온 첫 달에 유리문에 붙은 구인 광고를 보고 들어와 두 번의 겨울을 이 집에서 났다. 낮 손님은 사장 내외가 보고 나는 새벽부터 오전 10시까지만 지킨다. 손님이래야 대부분 이 골목에서 함께 늙은 노인들이라 새 얼굴은 한 달에 한둘 볼까 말까다. 일은 단순하다. 보일러를 살피고 탕 2개의 물을 받고 5시 반에 문을 열면 된다. 물이 차오르는 40분 동안 건물에는 나 혼자라. 나는 그 시간을 꽤 좋아했다. 주인 할머니는 내 첫 출근 날 열쇠 꾸러미를 넘기며 딱 2가지만 일렀다. 물은 4시 40분부터 받을 것. 그리고 전물을 받고 나서 30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탕에 들어가지 말 것. 청소를 못 끝냈어도 물건을 빠뜨리고 나와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유를 모르니 할머니는 계산대 유리를 닦으며 짧게 답했다. 먼저 쓰는 분이 계셔. 나는 그 말을 새벽마다 오는 단골 노인들 이야기로 알아들었다. 탈의실 신발장은 나무로 짠 옛날 물건이다. 여닫을 때마다 문짝이 값을 치르듯 비걱거리고 열쇠마다 손때 묻은 나무패가 달려있다. 카운터 뒤 열쇠판에는 고리가 48개인데 42번 자리만 늘 비어있다. 그 칸은 원래 안 쓴다고 할머니는 그것도 지나가듯 말했다. 잃어버린 열쇠려니 했다. 처음 어긋남을 느낀 건 한 달쯤 지났을 때다. 물 받는 소리는 생각보다 커서 타일벽에 부딪히면 건물 전체가 낮게 온다. 그 소리 틈으로 탈의실 쪽 나무 문짝이 삐걱하는 소리가 끼어들었다. 개장까지는 40분이 남아 있었고 셔터는 안에서 잠근 그대로였다. 손전등을 들고 남탕 탈의실을 한 바퀴 돌았지만 사람은 그림자도 없었다. 42번 칸 앞을 지나는데 나무 문틈에서 여친 물레가 났다. 그때는 오래된 나무 냄새려니 하고 지나쳤다. 두 번째는 거울이었다. 물을 받는 동안 욕탕 안은 수증기로 하얗게 찬다. 유리문 넘어서면 거울들도 다 같이 김이 서리는데 어느 날 보니 한 자리만 맑게 트여 있었다. 앉은 사람의 얼굴이 올 만한 딱 그 높이였다. 걸레 자국도 물이 흘러내린 줄기도 없이 그 타원 하나만 또렷했다. 가까이 서잔의 얼굴이 그 안에 들어왔고 김은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그 자리를 덮어갔다. 세 번째는 바가지였다. 마감 때 바가지는 물기를 털어 전부 선반에 엎어두는 게 이 집법인데 아침이면 하나가 바로 놓여 있고는 했다. 내 온탕 구석 같은 자리 앞이었다. 단골 노인들은 5시 반 정각에 온다. 문을 열기도 전에 골목 어귀에 두어씩 서서 셔터 올라가는 소리를 기다린다.
그중 제일 연장자인 영감님이 어느 아침 신발을 넣다 말고 중얼거렸다. 오늘도 먼저 온 양반이 있구먼. 무슨 말씀이냐고 물으니 영감님은 대답 대신 42번 칸 쪽으로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늙으면 헛것보다 헛말이 먼저 는다고 옆에 노인이 웃어넘겼다. 그런 일들은 이상하다기보다 이 집의 결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래된 건물은 오래된 소리를 내고 오래된 손님은 오래된 농담을 하는 법이니까. (30분) 규칙도 첫 탕을 아끼는 노인들 텃세에 맞춘 예의련이 했다. 10월로 접어들던 그 새벽까지는 그랬다. 그날은 보일러가 말썽이었다. 점화가 2번이나 꺼져서 물 받는 일이 30분 넘게 밀렸다. 개장 시간은 다가오는데 탕 청소를 마무리하지 못한 게 그제야 떠올랐다. 온탕 모서리에 세제통을 그대로 두고 나온 것이다. 30분 규칙이 머리를 스쳤지만 손님이 통에 걸려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쪽이 더 큰일이었다. 나는 유리문을 밀고 탕 안으로 들어갔다. 수증기가 그날따라 유난히 두꺼웠다. 형광등 불빛이 젖은 솜처럼 퍼져서 세 걸음 앞의 타일도 흐릿하게 뭉개졌다. 세제통은 기억대로 온탕 모서리 옆에 있었다. 허리를 굽혀 통을 찝는데 물소리가 들렸다. 수도꼭지 소리가 아니라 바가지로 물을 떠서 어깨에 끼얹는 소리였다. 한 번 사이를 두고 또 한 번. 소리는 온탕 안쪽 수증기가 가장 짙게 뭉친 구석에서 왔다. 나는 굽힌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그쪽을 봤다. 수면이 움직이고 있었다. 김 사이로 보이는 물빛이 그 구석만 한 뼘 더 어두웠다. 막 받아놓은 아무도 들어간 적 없는 물이 구석에서부터 둥글게 밀려 나왔다. 물결은 내 앞에 탕턱을 치고 천천히 돌아나갔다. 그 뒤를 몸이 물에 잠길 때 나는 낮은 출렁임이 따랐다. 수증기 너머 그 구석에 수면만 채 어깨폭만큼 온폭 눌려 있었다. 물이 제 것이 아닌 무게를 받아내고 있었다. 나는 세제통을 든 채로 한 걸음씩 물러났다. 등이 유리문에 닿을 때까지 그 구석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탈의실에서 나무 문짝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났다. 42번 칸이 반뼘쯤 열려 있었다. 그 안에는 물기가 뱅검정 고무신 한 켤레가 코를 나란히 하고 놓여 있었다. 나는 5시 반 정각에 아무 일 없는 얼굴로 셔터를 올렸다. 노인들은 여느 때처럼 신발을 넣고 늘 쓰던 자리로 흩어졌다. 제일 연장자 영감님만이 들어서다 말고 나를 한번 오래 보았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오전에 나온 할머니에게 나는 물결 이야기까지만 겨우 꺼냈다. 할머니는 놀라지도 나무라지도 않았다. 30분을 못 참았구나 하고는 보리차를 한 잔 내왔다. 그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는 길지 않았다. 이 집이 문을 연 해부터 40년을 하루같이 새벽 첫 탕만 쓰고 가던 영감님이 있었다고 한다. 늘 42번 칸에 옷을 넣었고 온탕에서도 늘 그 구석에만 몸을 담갔다.
말수가 적은 분이라 나올 때면 계산대에 요구르트 한 병을 소리 없이 놓고 갔다고 한다. 어느 겨울 새벽 영감님은 그 자리에서 앓는 소리 한 번 없이 조용히 갔다. 물이 식을 때까지 주무시는 얼굴이었다고 했다. 장례가 끝나고 유족이 신발장 열쇠를 돌려주러 왔을 때 할머니는 그 열쇠를 받지 않았다. 평생 천물을 쓴 어른이니 천물은 앞으로도 그분 몫이라는 말이었다. 30분은 그분이 씻고 옷을 입고 나가는데 걸리던 시간이라고 했다. 이야기를 마친 할머니는 42번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고 나도 묻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새벽 4시 40분에 물을 받는다. 물이 차오르는 동안에는 카운터에 앉아 라디오를 손바닥만 한 소리로 틀어둔다. 요즘은 물을 받으러 가기 전에 계산대 위에 요구르트를 한 병 올려둔다. 병은 아침까지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어떤 날은 그 병만 탕에서 막 나온 손처럼 미지근하다. 5시 10분쯤 탈의실에서 나무 문짝 소리가 한 번 나면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난다. 거울의 그 자리는 이제 닦지 않아도 늘 맑다. 이 집의 아침은 40년째 그 인사로 열린다.